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기업 재고 자산이 165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서 수출 경쟁력 높여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목적이라서 이 강달러, 킹달러, 신달러, 그러니까 갓달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명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명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겠다. 이게 다 명분이죠. 명분.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전쟁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전쟁. 그리고 공급망을 확대해야 되는데 미국이 공급망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이 이 가스를 4배를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유럽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꼼수를 이제야 알아차리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채를 팔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독일은 이 시진핑, 독일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면서 당연히 이 미국이 지금 자국 이기주의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하고 있는, 또 마크롱은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전혀 거기에 비판을 못하고 있고, 바이든이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으로 끌고 가서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이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또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은 그 임금 인상분이 물가에 반영돼 갖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강달러를 만들기 위한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 기축통화 패권, 여기에다가 공급망 패권,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 패권을 쥐기 위해서 미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마크롱이 비판하듯이 윤석열 정부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선글라스 선물해줬다고 그거 끼고 다니고, 이 뭐 바이든 팔짱을 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그러죠. 김 여사가.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라면 미국에 끌려가 갖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경쟁 상대가 되고 대만도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만이나 한국이 없어지면은 미국은 뭐 사실 큰 영향이 없죠. 자기들 경쟁 상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국제사회는 이해타산입니다. 이해타산. 그러니까 이 관계, 이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 다 그냥 한마디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재고자산이 165조로 들었다. 이 금리를 인하시켜야지 이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수출이 됩니다. 이게 재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가게 만들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을 쫓아가지고 계속 미국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을 강력하게 견제를 하지만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는 국익 우선으로 가야 된다. 국익 우선. 지금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그런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 완전 약탈 자본주의 미국이 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금융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금융이. 그래서 이 금융이나 금전이 지배하고
정치인들을 그들이 코를 꿰고 있으면은 국민만 죽으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작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 사태 때도 보면은 누군가는 큰 이익을 보고 있고 국민은 절망 속에서 자살하고 있고 지금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그냥 정부는 손 놓고 있고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소리 했다가는 찍히고 그리고 앞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도리어 그냥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펼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만세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 정황들이 아주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베로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죠. 이 통화 긴축이 더 깊은 침체를 초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심의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자나 이런 사람들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출 부진의 대기업 재고 자산이 165조로 늘었다. 1년 새 36%가 늘었고 올 들어서 44조 원 수출 부진. 그 수출 부진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일본한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키워놨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저렇게 작정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라면은 이걸 미리 일본은 대비한 겁니다. 재고 쌓이는 선풍기 강자 신일전자 올 들어 재고가 68.5%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금리 문제예요. 다. 이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덩이 재고, 생산 투자 축소, 소비 위축. 재고가 쌓이죠. 생산 투자는 축소되죠. 소비는 위축되죠. 침체 악순환이 덮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고용 축소가 나는 거예요. 고용 축소. 이 정부가 지금 이 작정하고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재고가 쌓이면 생산 투자 축소가 되니까 고용이 축소가 되고 이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거야. 정리해고. 소비 위축의 침체 악순환이 덮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총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 그리고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고 부자들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 호황이니까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바이든이 이 세계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한국은 아주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죠. 쌓이는 재고 감당 못해서 공장 셧다운 통해 재고를 소진하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러다 서울도 미분양 관리지역 되겠다. 정부 지정 요건 바꾼다. 이게 돈줄을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줄. 이걸 왜 얘기를 못합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찍힐까봐. 네, 그래서 유럽 국들이 경제보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 초점.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각국이 아시아 또는 태평양 이런데 결국에는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머리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우방들과 같이 살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다른 나라 희생하려면 누가 하겠어요. 이것도 지금
이 바이든의 심각한 잘못된 태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도 이걸 비판 못해요. 민주당도. 이게 왜 그럴까? 저는 누구한테 붙잡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조업 경기가 2년 전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성장 하나. 보세요, 이런 거. 이런 상황들이 나라 경제가 무너져서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수출 투자 부진, 경기 둔화 국면이다. KDI는 금리 인상 부담이다. 금리 인상 부담, 금리 인상 정책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직격탄 쏴야 됩니다. 네, 내년 성장률 1.8 KDI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해가지고 나라 망쳤다라고 직격탄을 쏴야 돼요. 네, 네, 금리 인상 미국보다 천천히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한 게 잘못됐다라는 소리예요. 이 얘기가 물가 상승 둔화 지켜봐야 된다. 이게 지금 나라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탄탄하다. 금리 인하 기대 물거품. 아주 고용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또 소비가 늘어나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온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적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급망을 미국이 독점하려고 또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지금 사실상 계속해서 미국의 움직임들이 지금 이것도 보세요. 고용이 탄탄하니까 금리 인하가 물거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 목적인 거예요. 금리 인상이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정말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 이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진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거짓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에 지금 이 머스크가 연준에다가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바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 법안이 본물인데 금융당국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뭔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라의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 버리는 거예요. 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그럴까요? 누굴 위해서? 미국의 경쟁 상대 없애려고 하나? 왜 그러죠? 네.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제대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은행들만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만. 그래서 뭐 대선 때 은행들이 좀 도와줬나? 네. 그래서 지금 은혜를 갚나?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은행만 돈 벌고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그나마 여기 진보당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선포하고 있어요.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가지고 좋아하진 않는데, 이 대출금리 인하 운동 이거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보당이 지금 고금리 이자 장사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4대 은행, 거대 은행 손쉬운 예대 마진으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하고 있고, 이 민생 경제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서민은 한숨, 시중은행은 아주 호시절이다. 이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서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감원 칼바람, 희망퇴직, 부서통합, 감원 돌입, 최대 수천 명 나갈 수도.
이제 이러한 정리해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고가.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리해고되면 그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또 가정이 가계부채에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어요.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대책을.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정말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